함진기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진규입니다. 아직 함진기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화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꾹 눌러서 함진기TV를 응원해 주세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텔레그램이라는 앱을 아십니까? 카카오 같은 메시징 앱인데요. 페이스북 창립자인 마크 저커버그에 비견된다 하여 러시아의 저커버그라 불리는 파벨 두로프가 개발한 플랫폼입니다. 두로프는 온라인 플랫폼상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암호화에 대한 강력한 신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문제로 정부 당국과 자주 충돌했고 결국에는 고국 러시아를 떠나 여러 나라를 전전하는 떠돌이 부호가 됐습니다. 그가 머물렀던 나라만도 독일, 아랍에미리트, 프랑스 등 여럿입니다. 두로프는 지난 8월 24일 개인 전용기를 타고 프랑스의 한 공항에서 내린 직후 프랑스 당국에 의해 체포돼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텔레그램 사용자가 전 세계적으로 9억 명이나 되니 충격파가 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더구나 여러 나라 정부가 텔레그램이 범죄 도구가 된다는 이유로 검열하고자 해도 결탄코 거부해 세계적으로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상징이 돼 왔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텔레그램이 이용자 수는 325만 명에 이르는데 4,500여만 명인 카카오톡에 이어 두 번째로 인기가 있는 메시징 앱입니다. 보통은 카카오톡을 쓰면서 텔레그램도 함께 이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텔레그램이 강력한 프라이버시 보호와 보안성 그리고 사법 당국의 검열 회피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텔레그램 사용자가 급증한 것은 2014년의 일입니다. 정부 기관이 카카오톡의 대화 내용을 사실상 실시간으로 엿볼 수 있다는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인데요. 카카오톡의 보안이 허술하다고 느낀 사용자들은 독일에 서버가 있다고 알려진 텔레그램으로 줄지어 사이버 망명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신규 가입자에 대해 지인들이 보내는 환영 메시지도 망명을 환영합니다 였을 정도였습니다. 두로프는 프랑스 사법 당국으로부터 돈 세탁, 마약 밀매, 아동 포르노 유포 등 같은 범죄 활동에 텔레그램이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 당국이 불법 통신을 차단하라는 요구를 거부한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두로프의 체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습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X를 운영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유럽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공격받고 있다며 두로프의 체포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 조카이자 정치가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도 X를 통해 프랑스가 두로프를 체포했다며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트윗을 날렸습니다. 대부분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은 표현의 자유와 범죄 통제 사이에서 위태롭게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현실적으로 어디까지가 자유이고 어디까지가 방종인지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두로프의 체포 사건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죠. 두로프는 유독 다른 개발자들에 비해 표현의 자유를 신봉했는데요. 그가 22세 되던 2006년에 러시아에서 개발한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인 브이콘딱테, 줄여서 VK라고 부르는 플랫폼의 역사를 보면 그런 그의 경영 철학이 드러납니다. VK는 러시아 및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구소련 국가들에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 정부로부터 검열 압박이 거세지자 2014년에 VK를 매각하고 러시아를 떠났습니다. VK는 결국 러시아 국영 기업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두로프가 떠난 후에도 VK는 여전히 러시아에서 가장 큰 소셜 네트워크로 남아있지만 그가 창립할 당시의 자유주의적 정신은 상당히 희석됐습니다.
러시아를 떠난 드로프는 독일, 스페인, 영국, 미국 등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텔레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지속하면서 안정적인 거주지를 찾기 위해 여러 도시를 탐색했습니다. 드로프는 결국 2017년에 두바이에 정착했고 텔레그램 본사도 그곳에 두었습니다. 두바이가 드로프에게 사업 운영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환경을 제공했기 때문이죠. 드로프의 체포로 우리나라의 텔레그램 사용자들도 다소 놀란 모습이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곳은 다름 아닌 러시아입니다. 플랫폼 검열 문제로 드로프를 내쫓은 러시아가 왜 그럴까요? 텔레그램은 러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신저로 반정부 운동가부터 크렘린 지지자들에게 이르기까지 정치적인 스펙트럼 전반에서 중요한 소통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서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텔레그램은 러시아군의 내부 통신 도구로서 그리고 크렘린이 전쟁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드로프 체포로 텔레그램에 문제가 생기면 러시아군의 의사소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죠. 러시아 정부가 과거 드로프에게 정보 제공을 강요했던 것이 지금은 부메랑이 되어서 결국 자신들에게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게 되는 딜레마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 또는 보안은 양립 불가능한 가치일까요? 둘이 서로 대척점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중요한 것은 그 중간 어딘가에 무게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다루는 원칙은 보안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핵심적인 원칙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만 사회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는 정부나 기업이 개인의 발언을 통제하거나 검열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반면 보안은 사회의 안정과 개인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가치를 지닙니다. 범죄자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며 테러리즘, 아동 성착취, 마약 거래 등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통제가 필요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도 실상은 텔레그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된 데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는데 텔레그램의 강력한 익명성과 보안성이 성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이죠. 한때 악명 높았던 N번방 사건은 대표적인 텔레그램의 악용 성범죄였습니다. 사법당국에 의한 SNS 무단사찰과 텔레그램 방을 이용한 딥페이크의 성범죄 관계처럼 이 두 가치가 충돌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는 드로프의 체포와 러시아의 상황이 잘 보여줍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반대로 보안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도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술과 법을 함께 발전시키면서 이 두 가치를 조화롭게 유지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원칙을 지키면서도 사회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보안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요. 이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균형을 찾아가는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진규의 4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